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이나 3기 신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매일경제 유준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일경제 유준호 기자라고 합니다. 네. 지금 부동산부의 기자로 계시죠? 네, 제가 출입하고 있는 기관이 이제 국토부하고 아. NH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까지 아주 핫한 기관들이었죠. 네. 요즘에 기사가 쏟아지는 어찌 보면 가장 핫한 부서를 출입하시는 분이라서 아마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해 주실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3기 신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16일에 인천 계양부터 해서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 관련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제 게시가 됩니다. 상기 신도시의 청약 일정이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3기 신도시가 이제 사전 청약을 기대하는 분들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당첨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먼저 분양가 있잖아요.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적정하게 됐다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약간 싸다, 좀 비싸다라고 보는 건지 어떻게 좀 시장의 평가는 좀 어떤가요? 지난주 이제 국토부 장관 네.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상기 네. 신도시 지역들에 대한 분양가, 추정 분양가입니다. 왜냐하면 네. 본 청약 때 이제 분양가가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추정 분양가가 이제 공개가 좀 됐어요. 그래서 네. 매경 기자들이 이제 그 분양가를 받아 들고 나서 매경에 부동산 기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톡방에서 설왕설래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싸니 비싸니, 야 여기는 로또니 많이 이런 얘기들 네네. 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국토부를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아. 저는 이제 비싼 데를만 골라봤죠. 이제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가 이게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제 분양가, 추정 분양가를 이제 시세 대비 60에서 80%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내놓겠다. 네. 분양가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박촌역 네. 인천 계양 지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가 3억 5천에서 이제 3억 7천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평수가 전용 5구 기준으로. 네, 5구 기준으로. 5구 미터 기준으로. 근데 네. 인근 단지 가장 가까이 있는 단지들을 살펴 보니까 이제 한양 계양 수자인이라고 있어요. 전용 네. 5구 같은 전용이 이제 3월에 3억 7천에 실거래가 됐었고, 이제 작년 이제 12월 달에 4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세 대비 60에서 80? 그러면은 한 2억 한 중반대 정도 가격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국토부가 잡은 건 3억 5천에서 7천 정도니까 생각보다 싸지 않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러면 근데 옆에서 이제 선배들이 좀 반론을 좀 제기하는 또 네. 부분도 있었죠. 네네. 그러면 근데 그 수자인 그게 이제 아주 단순히 비교만 할 수는 없는 게 없습니다. 연식도 좀 맞습니다.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수자인 같은 경우에 2011년도 준공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중구축인 단지랑 지금 신축에 들어오는 단지를 이제 시세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는데, 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천 계양 쪽에 이제 그쪽 박촌역 인근에 신규 분양한 단지가 그렇게 많지가 네,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직접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주택 수요자분들도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 중구축과 신축의 가격 차이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네. 자, 소위 말하는 인근 시세 대비 이게 진짜 60에서 80%냐라고 네. 봤을 때는 비싸다. 이런 생각이 좀 있죠.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말하는 60%에서 80%라는 거는 신축 대비 그 정도 가격일 것이다라고 본다라고 봐야 되나요? 계약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신축 단지들이 있어야지 이제 네. 그걸 숫자를 잡아서 이제 기사화를 하든 아니면 네. 소위 말해서 수요자들이 이제 그걸 갖다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네. 조금 이 지역은 좀 그런 면에서는 아쉽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 있는 지역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정 분양가가 공개되고 다른 그 언론사에서도 이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조금 기자들 간에 공통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데는 위례하고 그렇죠. 성남 복정일 정도는 거기를 사실 가장 인기가 가장 핫하죠. 여기는 다만 상기 신도시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공공 택지지구인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지금 전용 5구 기준으로 분양가가 성남 복정 같은 경우에는 6억 8천에서 지금 네. 7억 원 선, 위례는 5억 7천에서 5억 9천 선 왔다 갔다 지금 그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인근 지금 단지들의 실거래가가 11억을 예상을 하니까요. 이런 데들은 지금 말 그대로 준 로또 단지들이다. 네. 이렇게 좀 불릴 수 있는 데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기 신도시 무조건 싸다 이런 인식보다는 좀 인근 단지 시세들은 따져 보시고, 추정 분양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게 되면은 분석이 아마 좀 가능하실 텐데, 그런 것들 보고 인근 단지의 전용 면적 시세하고 실제 분양가하고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16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뭐 당첨이 된다고 해서 입주가 되는 게 뭐 당장은 아니니까. 그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보상이 우선 가장 1단계잖아요. 아직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된 건 아니니까. 그럼 지금 토지 보상의 현황이 좀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네. 그 전에 이제 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거는 이제 정부와 LH가 고민하는 입주 시점들이 있을 거예요. 목표치가 네네.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부터 조금 한번 아, 살펴보고 이제 보상 일정에 따라 이제 그게 맞춰질 거냐를 한번 가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2023년도 정도에 이제 본 청약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 지금 네. 말씀드린 대로 사전 청약하시는 분들도 2023년이 가야 본 청약 때 돼야 구체적인 분양가가 공개 확정이 됩니다. 이제 네. 그 점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본 청약 같은 경우에는 지구별로 좀 다릅니다만 남양주 왕숙은 2023년 7월, 고양 창릉 9월, 인천 계양은 2023년 10월, 그다음 부천 대장하고 안산 장상은 2023년 10월 정도, 12월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천마을 입주는 2025년부터 이제 2027년까지 쭉 있고요. 네. 사업 완료 시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순입니다. 이건 지금 말 그대로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네.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네. 이제 부인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상이 이제 가장 큰 변수입니다. 네. 토지 보상이 돼야지 실제로 거기서 터를 닦고 집을 올려서 입주자를 받아가는 이런 과정이 좀 생길 텐데 현재 사전 청약 상황에서는 네. 지금 땅 주인이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들어올 사람부터 결정하는 이런 지금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땅 주인은 내가 아직 땅을 안 넘겼는데 안 넘겼는데 들어올 사람들은 정해지는 상황이니까 정해지는 상황이죠. 이게 어찌 보면은 좀 약간 앞뒤가 좀 바뀐 거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정부에서 이제 사전 청약 제도를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무주택자들이 내가 먼저 사전 청약이라도 받아서 이제 들어갈 집이라도 있으면 심리적으로 진정이 된다. 네. 이제 주택 매수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지면 네. 이제 실제 집값들도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문제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땅 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올 사람부터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이 정부가 목표하는 일정대로 이제 잡으려면 사실은 보상 일정이 그만큼 원활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 뭐 토지주들 반발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 보상이 지금 작년부터 시작은 됐었죠. 시작됐습니다. 네. 인천 계양하고 하남 교산 쪽이 이제 작년부터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현장도 가서 토지주 분들도 만나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토지주들 만나보면은 실제로는 좀 그 정부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현장 온도차가 좀 납니다. 좀 어떻게 나나요? 실제로 그 토지주들은 내 땅을 국가가 필요해서 가져가면서 그렇죠. 가장 큰 문제로 이제 화두를 잡는 건 양도세 부분이에요. 어. 나는 정부가 이제 내 땅을 가져가면서 왜 나는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땅을 내놓는데 양도세까지 이제 과도하게 물어야 되느냐? 네네. 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토지들은 4에서 46%까지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보통 정도는 통상 한 30% 정도 이제 양도세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15억짜리 정도의 보상을 받으면 한 5억 정도는 이제 뱉어내야 되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15억짜리 땅 내놓고 내가 10억 받으면 실제로 10억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서울권의 아파트 한 채도 좀 사기가 좀 애매한 금액이 남는 뭐 이런 네. 상황이 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양도세도 문제겠지만 그 보상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들 생각들을 하세요? 보상가 달라고 하는 자체에서도 좀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뭐 일부 토지분들은 내가 10년 전에 600만 원으로 땅을 샀는데 네. 보상가를 보니까 360만 원이더라. 300 얼마더라. 네.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감정평가사 복수를 이제 네네네. 잡아서 이제 감정평가를 갖다가 복수기관에 의뢰를 해서 네. 그걸 갖다가 좀 합리적으로 하겠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토지주분들은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인지상정이고 그렇죠. 네. 정부는 그거보다 좀 싸게 빨리빨리 이제 네네. 스텝을 밟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 토지주들의 이해관계와 그 정부의 입장하고 조금 간극이 크다는 점이 좀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상과 관련한 포인트는 LH 문제를 좀 빼놓을 수가 없죠. LH 뭐 특히 뭐 3월 달에 이제 네. 광명 시흥지역부터 이제 땅 투기 사태가 그러니까 불거지지 LH 않았어요. 직원들의 투기 사태. 투기 사태가 좀 벌어지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보상 업무는 전부 다 LH가 수행을 하는데 네. 이제 LH에 대한 불신이 너무 극렬하다 보니까 지금 그 이후로 3월달 이후로 뭐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지작물 조사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올스톱돼 있는 상태이고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토지들이랑 이제 택시를 갖다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막 나오고 이래서 지금 보상 작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는 LH에 대한 불신 자체가 확실히 좀 있는 분위기가 있는 분위기죠. 그리고 예. 그러면 그게 그 보상가 자체에 대한 불신도 있는 건가요? 보상가 자체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땅에 대한 그 가치 책정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물론 토지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땅이 생각보다 이 시세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는 불만감은 있는데 이제 외부에 밖에서 볼 때는 이제 간평사들이 끼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우리가 책정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기사화되기는 조금 어려운 지점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그러면 기자님이 보시기에 지금 국토부가 말한 그 일정들이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국지적으로는 좀 빠른 곳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아직은 좀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보세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총 상기준도시 토지 보상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게 7곳인데, 네.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 정도 진행됐어요. 그다음에 네. 인천 계양은 60%, 지금 제가 7월 2일자 기준으로 이제 보상률을 받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외부에서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속도는 빨리 잘 나고 있다. 이 정도면 국토부 선방했는데, 네. 이런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프로세스는 가고 있습니다.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아직 발도 못 된 거거든요. 아, 근데 그 정부 목표대로라면은 2023년도에 네. 그 본청약을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약이 되기 전에는 부지가 매입이 다 돼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2년 안에 이제 이 보상 절차를 다 끝낼 수 있느냐? 확답하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볼 때는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좀 의견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있고요. 뭐 실제로 그 정부가 생각하는 토지 보상 금액하고 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예측하는 지금 보상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LH가 올해 이제 국토부에 이제 주요 투자 사업을 보고하면서 이제 올해 이제 토지 보상금으로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내놨던 금액이 한 9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상기 신도시 포함해서 한 26조 정도 내년 초까지 그렇게 네. 풀린다고 보고 있으니까 네. 야 그러면은 이 간극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토지들이 생각하는 일반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 보상 금액하고 정부가 내놓겠다고 하는 보상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큰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향후에 그 보상 절차를 순조롭게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데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조금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 안 한 곳들에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들이 있다. 있습니다. 예, 아. 그렇게 좀 내다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보상 절차가 뭐 정부가 국토부가 추진하는 것보다 조금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사전 청약은 근데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서로 무관하게 네. 돌아갈 수 있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입주는 좀 예상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늦어질 수도 있다. 그 과거 사례를 조금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뭐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 네. 그 사전 청약을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도 본 청약보다 이제 토지 그 보상 절차가 조금 늦어지면서 본 청약보다 한 2, 3년 정도 밀렸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뭐 일부 지구 같은 경우 입주까지 한 10년 이상, 10년 가까이 걸린 지구도 나오고 네. 이랬었어요. 그래서 뭐 당시 이제 그 청약 희망 고문이라고 했던 그 워딩이 바로 여기서 나왔던 케이스인데 이번에도 이제 그게 재현되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우려는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네. 당시에 이제 그 청약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전 청약자들이 대거 뭐 이제 청약 포기를 하면서 이제 네. 실제 입주한 사람들은 한 40% 정도만 네. 입주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을 때고 네. 지금은 상당히 뭐 수도권 인근 지역들은 다 전부 다 부동산이 네. 불장이기 때문에 당시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반론도 있는 반면에 그때 당시처럼 보상 일정 때문에 본청약 일정이 한 2, 3년 정도 뒤로 이제 늦춰질 가능성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런 조언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2년 정도 뒤면은 어느 정도 사전 청약 이후 한 2년 정도 뒤면 본 청약이 되는데 네. 지금 약간 늦춰진다면 3, 4년 뒤에 본 청약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이 과거 보금자리 주택과 비슷한 프로세스를 만약에 밟는다면 한 네. 2, 3년 정도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데 정부는 여튼 뭐 지금 법 개정도 하면서 지금 그 보상 작업하고 사전 청약 작업하고 지구 지정 작업, 지구계획 승인 작업하고 이제 동시에 뭐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거는 땅 주인과의 협의의 문제라서 그렇죠. 정부가 원하는 대로 과연 이 프로세스 갈지 뭐 그런 데 대해서 의심을 보내는 전문가들이 좀 상당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땅 주인들이 버틴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버틴다고 해서 못 버티고 수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역시 뭐 부인남님께서 잘 보고 계신데 네. 실제로 이제 땅 주인들이 정말 난 내 네. 땅 주고도 못 내놔 그러면 이제 수용 재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내 토지에 대한 감정과를 의뢰를 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책정이 되는 거죠, 가격이.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재결금을 갖다 받고 이제 끝나면 되는 구조인데 나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네. 결국에는 공탁을 걸어서 네. 결국에는 국가가 수용해서 가져가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인 것 같으면 실제로 토지주분들은 말 그대로 머리띠 두르고 네. 시청이든 네. 세종시 국토부 청사 네. 앞에서 머리띠 두르고 누울 가능성이 이제 농후하죠. 그 정도까지 이제 분쟁이 심해지면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정부가 내년에 이제 선거가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사실 이 토지주들이나 이렇게 반응들은 전부 다 뭐 지자체도 사실은 토지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네. 거고 다들 유권자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갈등 소재를 갖다가 계속 그냥 뭉개오고만 갈 수는 없지 않을까. 네. 실제로 그래서 내년 선거 결과 이후에 조금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선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맞춰주는 선에서 좀 최대한 좀 이렇게 문제를 키우지 않으면서 이렇게 진행할 예,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3기 신도시라는 것 자체 지금 그리고 이 사전 청약이 뜨겁고 이런 것들의 모든 그 근본 원인은 사실 이 주택이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국토부는 좀 주택은 충분하고 뭐 공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해 왔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어떻게 최근에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장관님 기자간담회에서 좀 재밌는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네네. 네, 장관님 워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동안 정부가 주택 공급 총량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네. 만 이유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 등 국민이 원하는 곳과 동떨어진 곳에 주택을 공급한 게 사실이다. 이런 코멘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3080 플러스 대책, 그러니까 저희 외부에서는 밖에서는 이제 이사 대책이라고 좀 부르죠. 이제 이사 대책 위주로 이제 도심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니까 네. 뭐 괜찮지 않겠냐. 네. 이제 방향 전환을 우리는 했다. 이런 발표를 또 하셨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제 상기 신도시는 이제 수도권 외곽에 있는 거고 이제 올해 2월 달에 나온 대책은 수도권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중공업지 이런 도심 내 노후 이제 주거 지역들을 갖다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고밀 개발을 해서 이제 거기다 주택을 갖다 넣어주겠다. 네네. 이런 메시지를 조금 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여태 우리 주택 공급 충분해. 야, 니들 시장의 투기꾼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오면서 문제가 됐던 거야. 약간 네네. 이런 톤에 읽었다가 이제 네. 지금은 이 시장의 미스매치를 이제서는 발견을 하고 정책을 그래도 메시지는 조금 선회한 게 아닌가.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일경제 유준호 기사님 모시고 오늘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소감 말씀드려도 한마디 하셔도 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부인남에 출연하게 된 게 홍보 차원에서 말씀하세요. 네. 홍보 차원에서 나왔는데 매일경제 신문 부동산부에서 운영하는 매부리 TV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네, 매부리 TV 있습니다. 네, 거기도 네. 이제 기자들이 이제 실제로 발로 뛴 이제 현장 네.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여기 이렇게 뭐 하나 넣겠습니다. 이미지 하나 넣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꼭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네. 저희 기자들이 전하는 이 생생한 목소리를 네. 매부리에서도 한번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매부리 TV를 검색하시면 더 기자님들이 발로 뛴 기사를 영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직 부인남만큼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 부지런히 노력해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기자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